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파이코인이 지금 시점이 대박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고퀄리티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으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인 시장이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들 아시겠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렸던 매틱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카르다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박살 나고 있고, 그죠? 상장 폐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외에도 지금 다양한 코인들이 어떻게 해요?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제2의 폭락처럼 알트코인들은 완전 지지부진하고 있고, 비트나 이더, 사실 이거를 샀던 사람들이 그나마 손실이 좀 최소화됐었을 겁니다. 물론 비트, 이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다 박살나고 있는 이런 판에 뭐가 중요할 게 있냐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 SEC, 과연 여기가 뭐길래, 그리고 여기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길래, 그 다음에 파이코인은 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영상 정말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파이코인에 대한 다양한 소식부터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6월 17일에 마르코리에서는 개최될 그랜드 파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전주곡으로 리더가 이끄는 마르코리 거리를 이끌며 파이코인 암호화폐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거리 행사, 파이코인 관련해서 거리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참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흥미롭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사실 마르코리 여기서 이끄는 거리를 걷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갈 수도 없고 너무 멀기도 하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국제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공유해라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었어요. 야, 무슨 이거 결혼식장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행사였나 봅니다. 그죠? 좀 자세하게 사진 확대해보면은 마블스 HCMC 해가지고 월드 블록체인 웹 3.0 관련된 행사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의 지금 팔로워 수가 251.6만 팔로워라는 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이제 코어 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파이 네트워크 지속적인 성장의 일환으로 파이 OS, 파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봤는데, 5월 23일 과거에 올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 OS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이런 내용은 과거에 이미 다루기도 했고, 그쵸? 코드를 기여하고 파이 생태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4,500만 명이 넘는 참여자 사용으로 집단적 지혜를 이용해서 서로의 기여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쭉쭉쭉 내용들이 나오는 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제는 해커톤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사실 이 부분이 근데 크게 엄청난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평소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아쉬움은 전 좀 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해커톤 같은 경우에 연중 행사가 아니라 수시로 받아가지고 요거 좋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상품을 주는 이런 방식이 됐었으면 좀 더 코어 팀에서도 돈 좀 덜 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 이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조금 끝마치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데, 파이코인 6월 28일에 KYC 대량 통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했더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대량 통과가 된다, 믿었던 만큼 잘했다 해서 6월 28일은 가능하다 37%, 2,400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그런 건 없다, 한참 기다려야 한다 해서 6월 28일은 불가능하다 63%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찍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찍으실 겁니까? 자, 일단은 한참 기다려야 된다, 6월 28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6일 전에 올렸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굴하는 당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냐, 3,400명인데 지금 이걸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게 나이대별로 봤을 때는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연령 분포가 있는데 5, 6, 70대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요거를 해석을 요렇게 해볼 수 있어요. 5, 6, 70대가 할 것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돈이 조금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미래의 아이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대, 50대 마찬가지지만 여기 비율이 71%가 되네요, 무려. 그죠? 대부분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30대까지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88%가 파이코인의 3, 4, 5, 6, 70대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파이코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고연령층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좀 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거 중에서도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이 유독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넷 시기에 대해서 요 결과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일단 6월 28일로 보는 분이 한편 되게 많아요. 31%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2024년 파이데이 3월 14일이 28% 그리고 파이데이 해가지고 이때 내년 파이데이에 21% 이파이데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이 파이데이에 어쨌든 간에 31%라는 거는 뭔가 나오겠다 이런 결론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뭔가 나오겠다. 근데 이게 오픈 메인넷이 될지 KYC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뭔가가 하여튼 나오겠다. 코어팀의 공식 공지라도 하나는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파이코인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해봤고 지금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코인을 증권으로 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지금 SEC가 최근에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그렇죠? SEC가 뭐 매틱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부터 해가지고 뭐 코인베이스까지 그렇죠? 제가 이것은 자정에 다뤄드린 영상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다뤄드린 영상에서도 나오긴 할 텐데요. 아무튼 코인을 증권으로 보게 되면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정이 아니라 이제 어젠가 그저께 설명해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증권으로 보게 됐을 때 증권이 코인이 분류가 되고 규제가 된다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코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코인의 증권 여부는 어떻게 보면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투자 이익의 기대감,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공동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증권 여부로 따질 수 있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단체 혹은 재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행한 코인을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ICO를 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당수 코인이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 줄곧 거래를 해왔고 계속해서 우수수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지금 첫 번째는 어쨌든 SEC나 이런 데는 코인을 증권으로 대부분 보려고 하는 이런 현상인데 그럼 도대체 왜 코인을 증권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죠? SEC는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가지고 자신들이 규제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증권 자체를 이제 SEC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SEC의 규제를 받는 게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자꾸 특별하게 보려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SEC가 여기에도 좀 파워를 실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특별한 법이나 규제를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SEC가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는 코인 시장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코인 시장을 관여할 수 없다면 자신들의 그 힘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코인을 증권으로 엮으려고 하는 경우 지금처럼 하면은 앞으로도 더 많은 코인들 특히 이제 알트코인 우리가 말하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심지어 뭐 에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매틱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포함해서 거진 싹 다 그냥 힘을 못 쓰고 사라지거나 폭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나요.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잡알트라고 해가지고 있는 거 있죠. 옛날에 제가 했던 뭐 옵저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신규로 상장됐다는 무슨 코인들 있잖아요. 뭐 빗썸이나 업비트 가보면 내가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코인들 되게 많은데 그런 코인들 싹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견을 했다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이런 그 칼럼이나 이런 논문 이런 걸 볼 때 2021년부터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면 자꾸 알트코인들이 상장되고 자꾸 알트코인들이 자꾸 생겨나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 알트코인들이 없어진다라고 제가 옛날에 다른 카톡방에 막 이런 얘기를 좀 떠든 적이 있어요. 항상 분석을 하고 제가 한창 대화를 했던 때가 있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
근데 이제 파이코인은 그럼 어떤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건데, 파이코인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크게 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증권 여부, 아까 언급했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파이코인은 어떤지 볼게요. 투자이익의 기대감, 현재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뭐 사기꾼분들이 투자해라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돈을 투자하는 것. 현재로서는 투자 따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투자 X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 공동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 투자 개념이 아니라 100% 채굴로만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공동의 사업이라고 하면은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칭타오판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있더라 이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투자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100% 채굴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100% 채굴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투자가 아니라 채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어팀에서 가져가는 수량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100% 채굴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구매를 해서 얻는 수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타인의 노력으로 생기는 이익. 채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우리가 사실 그냥 열심히 채굴만 하는 거잖아요. 버튼만 눌러주는 채굴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증권으로 본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증권으로 인정받기는. 자, 그래서 파이코인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화폐 단위로 치는 거지 상장 목적의 코인이 아니다라고 매번 외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관점이라고 보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SEC가 보는 관점은 결국 비트코인의 증권성 여부인데요. 비트코인은 증권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롭고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고 있고, SEC 위원장이 과거에 공식 석상에서 했던 말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나머지 코인들은 좀 애매모호해요. 심지어 이더까지도 애매하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진 않았고 간접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증권성에 달린 알트코인의 운명, 무더기 상장 폐지 나올까 해가지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한다고 해서 쭉쭉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비트코인 증권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으로 평가가 된다. 처음 만든 주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데다.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 만든 주체를 알 수는 있어요. 파이코인은. 그죠? 근데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 상품으로 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을 했어요. 즉, 이 소리는 뭐냐?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보지 이걸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개념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코인 어때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뭐 증권으로 치기에는 되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나중에 파이코인이 오픈형 메인넷이 되더라도 사실 이걸 되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상장도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 거렸는데 상장이 된다고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좋다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세 번째, ICO 같은 게 없으면 100% 채굴코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ICO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것은 증권으로 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이득으로 이득금을 챙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자금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파이코인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자, 결론을 내봤습니다. 사실은 알트코인에 대한 경고는 2년 전부터 부지기수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언젠간 없어질 코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사실 업비트에서 빗썸에서 없어졌던 상장 폐지됐던 코인들도 보면 그래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결국 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코인 및 실용적인 코인은 몇 개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파이코인은 SEC 위원장도 말하듯 비트코인의 일거에서 살펴볼 때는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오픈 메인넷이 되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의견, 어떻게 보면 칼럼 뭐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요. 저는 결론적으로 볼 때는 파이코인에 분명히 팩트적인 부분도 찝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으로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네요. 이 파이코인이 정말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파이코인이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KYC가 안 됐다라든지. 근데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KYC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절차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죠. 지금 뭐 문제가 나오는 거, 채굴 버튼이 눌렀는데 이상한 오류가 뜬다라든지 뭐 잡다한 오류들이 많아요. 그런 오류들을 해결할 수 있게 또 인재 채용도 하고
적극적으로 조금 파이코인을 가동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6월 28일 이파이데이, 파이투데이에 저렇게 기대감을 가진 사람도 너무 많아야 되는데, 그쵸? 막 저는 한 50%가 넘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오픈 메인넷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50% 이상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봤을 때는 파이코인이 요번에 6월 28일에 뭔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